박지성 앤드와 아이유 파크지 성 두 패가 하나인 사람이 세계 최고 무대를 정복했다. 1981해 25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한국 국가대표 100경기 출장,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아시아 선수 최초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선발 출전하나 서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 세계 축구 역사에서 아시아 선수가 유럽 최고 무대의 정상에 선다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여겨졌다. 기술적 격차, 체력적 열세, 문화적 장벽.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톱 클럽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은 너무 많고 너무 높았다. 그 벽을 허문 사람이 있다. 박지성은 대한민국이 낳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다. 박지성은 1981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의사로부터 폐가 하나밖에 기능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은 선수가 세계 최고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간 주전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4화, UEFA 챔피언스리그 1회 등 총 11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은 기적에 가깝다. 그러나 박지성의 위대함은 단순히 화려한 수상 이력에 있지 않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가? 즉 극한의 노력과 겸손함, 팀을 위한 헌신이 어우러진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박지성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이 글은 박지성의 생애와 선수 경력, 그리고 그가 한국 축구와 아시아 축구 역사에 남긴 발자국을 총체적으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생애와 성장 후 평범한 소년의 비범한 의지. 유년기 수원의 평범한 꿈. 박지성은 1981년 2월 25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박성종 씨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하도록 격려했다. 수원은 당시 한국 축구의 메카 중 하나로 수원 삼성 블루윙즈가 연고를 두고 있는 도시였다. 자연스럽게 축구 환경에 노출된 박지성은 일찍부터 공을 발로 다루는 것에 남다른 즐거움을 느꼈다. 그러나 박지성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년 소리를 듣는 유형이 아니었다. 또래보다 신체적으로 작았고 특출난 재능으로 주목받는 선수도 아니었다. 그를 차별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공을 차고 연습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기술을 갈고 닦는 성실함이 서서히 그를 성장시켰다. 2. 명지대학교 프로의 문을 두드리다 명지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한 박지성은 대학 축구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박지성의 플레이는 화려함보다는 열정이 앞서는 스타일이었다. 끊임없이 뛰고 볼을 쫓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그의 플레이는 당시 코치들의 눈에 띄었다. 이 시기 박지성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었다. 이후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을 히딩크지 US 히딩크 감독은 아직 등장 전이었고 박지성을 처음으로 발굴한 것은 당시 대학 지도자들이었다. 명지대 재학 시절의 성실한 태도와 꾸준한 성장이 일본 제1리그 교토 퍼플상가의 관심을 끌었고 2000년 그는 프로 선수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3. 의학적 역경. 폐가 하나인 선수 박지성의 이야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는 선천적으로 폐의 한쪽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폐활량은 운동선수, 특히 90분간 쉼 없이 뛰어야 하는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자원 중 하나다. 의학적으로 불리한 이 조건은 박지성이 프로 무대에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박지성은 이 한계를 체력 훈련으로 극복했다. 부족한 폐활량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유산소 훈련을 소화했고 경기 중에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영리한 움직임을 개발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된 역설적인 성공 스토리였다. 초기 경력의 교토에서 PSB까지 교토 퍼플상가 프로의 세계의 첫 발이 2000년 박지성은 일본 제1리그의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일본 리그를 선택한 것은 당시 한국 선수들에게 유럽 진출의 징검다리로 제1리그가 자주 활용되던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교토에서 박지성은 3시즌 동안 70경기에 출전해 13골을 기록했다. 교토 시절 박지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02 피파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의 눈에 든 것이었다. 히딩크는 박지성의 넓은 활동 반경, 왕성한 체력, 그리고 팀 플레이에 대한 헌신에서 특별한 잠재력을 발견했다. 이후 박지성은 한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발탁되며 역사적인 2002 월드컵을 준비하게 된다. 2.200 피파 한일 월드컵 4강의 기적. 2002년 한일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고 박지성은 그 중심에 있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지휘한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을 차례로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이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라는 세계적 강호를 연이어 격파하며 4강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기록했다. 박지성은 이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다. 특히 포르투갈전에서의 쐐기골은 그의 국제 무대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날아든 공을 왼발로 정확하게 차넣은 이 골은 한국이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동시 박지성이라는 이름을 세계 축구계에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이 대회를 통해 박지성은 단숨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 히딩크 감독은 훗날 박지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늦게 떠난다.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최고 선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은 박지성이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 선수임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3. PSV 에인트호번의 유럽다. 무대 정복의 시작 이전이 월드컵의 활약으로 유럽 클럽들의 주목을 받은 박지성은 2003년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PSV 에인트호번에 입단했다. 히딩크 감독이 PSV의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박지성을 직접 데려간 것이었다. PSV에서의 2시즌은 박지성에게 유럽 축구의 체계와 수준을 몸으로 익히는 결정적인 준비 기간이었다. PSV에서 박지성은 에레디비시 2연속 우승이 003-04, 2004-05에 기여했고 UEF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아시밀란을 상대로 보여준 투혼은 전 유럽의 눈길을 끌었다. 이 무대에서의 활약이 세계 최고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의 시간일, 퍼거슨의 선택 구미. 구단으로 2005년 여름,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다. 이적료 약 400만 파운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클럽,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세계 최고의 명장, 루니, 호날두, 스콜스, 긱스 등 쟁쟁한 동료들 박지성 앞에 펼쳐진 세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많은 이들이 아시아 선수가 맨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박지성은 흔들리지 않았다. 입단 후 첫 시즌부터 주전 경쟁에 뛰어들어 팀 내에서 빠르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의 역할은 화려한 개인기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팀의 핵심 선수를 무력화하는 마킹, 팀의 압박 전술에서 최전방 수비자 역할, 그리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박지성의 무기였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을 가리켜 산소 없이도 뛰는 선수 더 플레이어 후런즈 위드아웃 옥시겐라고 불렀다. 이는 폐기능 문제를 가진 박지성이 왕성한 활동량에 대한 경이로움과 애정을 동시에 담은 표현이었다. 퍼거슨의 눈에 박지성은 단순한 보조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불가결한 존재였다. 2007-08 시즌 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서다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최고의 순간은 2007-08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로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결승전에서 박지성은 선발 출전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선발 출전한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첼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박지성이 90분 이상을 뛰며 팀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한 이 경기는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쓰인 날이었다. 한국 팬들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축구 팬들이 모스크바에서 박지성이 들어 올린 피기어 챔피언즈 리그 트로피를 보며 열광했다. 같은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함께 달성했다. 박지성은 이 시즌 리그와 유럽 대회를 합쳐 40경기 이상에 출전하며 팀의 더블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 이 성취는 박지성 개인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3. 맨유 7년의 유산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205경기에 출전해 27골을 기록했다. 단순 수치로는 특출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숫자는 박지성의 진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 그는 언성 히어로, 즉 스포트라이트보다 그늘에서 팀을 살리는 선수였다. 경기 흐름을 읽고 팀의 취약한 부분을 메우는 지적인 움직임, 체력이 극한에 이르러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그의 진정한 가치였다. 알렉스 퍼거슨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박지성을 가리켜 내가 지도한 선수 중 최고의 팀 플레이어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다. 루이판 할 루이스 벤 게일 전 감독도 박지성은 전술적으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선수라고 극찬했다. 팀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자세는 드레싱룸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으며 루니, 호날두 같은 스타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고 전해진다. 클럽 경력과 수상 기록 1. 클럽별 경력 구단 국가기간 출장 골주요 성과수원 삼성 블루윙즈 유스 한국 1999 프로 입단 전 유스 훈련교토 퍼플상 가일본 2000에서 2002 7013 J리그 데뷔 2002 월드컵 발판 PSV 에인트호번 네덜란드 003-2005-7819 에레디비시 2연속 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001 2012-2052 7PL 4회 웨프 워컵 리그컵 2회 클 1회 UPL 잉글랜드 2012-2014-270 부상 악화 시기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 독일 2014-10 부상으로 시즌 중 은퇴 대한민국 국가대표 2000-2011-1001 3월드컵 4강 아시안컵 올림픽 참고표 출장수는 공식 경기 리그 플러스 컵 대회 기준이며 정확한 수치는 출처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을 주요 수상 및 법적 수상 업적 횟수 세부 사항 프리미어리그 우승사회 2006-07 2007-08 2008-09 2010-1 1위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2007-08 모스크바 결승 F워컵 우승 1회 003-04 PSB 잉글랜드 2016 기준 후 제어리그컵 우승 2회 005-06 2009-10 에레디비시 우승 2회 003-04 1004-05 PSB 피파 클럽 월드컵 1호 2008-2002 피파 월드컵 4강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성적과 FC 아시안컵 준우승에 회 2015 감독 역할로 참여. 별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대사 은퇴 후 공식 임명아시아 선수 최초 CL 결승 선발 2008년 모스크바 결승전 3. 기본 정보항 목내 용비고 본명 박지성 생년월일 1981년 2월 25일 만 44세 2025년 현재 출생지 경기도 수원시 포지션 미드필더 공격형 우측면 왼발잡이 양발 구신체 175cm 70kg 적은 폐활량을 극복한 체력의 아이콘 소속팀 선수 유토 퍼플상가 2000 이영영이 PSB 에인트호번 2003 이영영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005 이영일이요. QPL 2012-2014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 2014 국가대표 대한민국 2000에서 2011 100경기 출장 13골 주요 수상 프리미어리그 4회 F워컵 1회 리그컵 2회 CL 1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재직 시절은 태 2014년 부상으로 33세 현역 마감 은퇴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대사, FC 집행위원 등 국가대표 태극 마크의 자부심 1점, 일형형 경기 출장 레전드의 증명 박지성은 2000년 국가대표팀에 첫 발탁된 이후 2011년 은퇴까지 11년간 100경기에 출전해 13골을 기록했다. 100경기 출장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명예로운 기록 중 하나다. 매 시즌 클럽 경기로 지친 몸을 이끌고 국가대표 소집에 응하며 태극 마크를 달았던 그의 헌신은 단순한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특히 박지성이 국가대표팀을 이끈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화려한 개인기로 경기를 지배하기보다는 팀의 전술적 균형을 맞추고 후배 선수들을 이끌며 경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 국가대표 주장으로서도 그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팀을 하나로 묶었다. 2. 월드컵 3번의 도전 박지성은 2002년, 2006년, 2010년 3번의 피파 월드컵에 출전했다. 2002년 4강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이후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다시 16강에 진출하며 팀을 이끌었다. 3번의 월드컵에 걸쳐 주전으로 출전한 박지성의 일관된 활약은 한국 축구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박지성의 국가대표 경력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장면을 남겼다.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제외하고 나이지리아전과 그리스전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그리스전에서의 득점은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아공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그의 투혼은 꺼지지 않았다. 3회 대표팀 은퇴와 그 후 2011년 박지성은 30세의 나이에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클럽과 대표팀을 동시에 소화하며 쌓인 피로와 누적 부상이 주된 이유였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박지성은
남은 클럽 생활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년간 태극 마크를 달고 100경기를 뛴 그의 국가대표 경력은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 없는 완성된 것이었다. 은퇴 후 박지성은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어린 선수들을 위한 박지성 축구재단을 설립해 유망주 발굴과 교육에 힘썼고 아시아 축구연맹 OFC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아시아 축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영향력은 운동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QPR 프랑크푸르트와 은퇴에 끝나지 않은 투본일. QPR 시절의 좌절 201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계약이 만료된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퀸즈 파크 레인저스 QPR로 이적했다. 이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의외였다. 당시 QPR은 강등권을 맴도는 팀이었고 박지성이 메뉴 수준의 팀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많은 팬들이 의아해했다. 그러나 박지성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이 결정을 내렸다. QPR에서의 2시즌은 박지성에게 가혹했다. 만성적인 무릎 부상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훈련과 출전이 어려워졌다. 27경기 출전에 그친 것은 부상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보여준다. 선수로서의 전성기는 이미 메뉴 시절에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박지성은 끝까지 경기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도전과 은퇴 2014년 박지성은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와 계약하며 마지막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부상은 그를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았다. 불과 1경기 출전에 그친 채 박지성은 2014년 5월 33세의 나이로 공식적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단 은퇴 기자회견에서 박지성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는 없다. 이 여정에서 나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솔한 마무리였다. 15년간의 선수 생활, 수백 번의 경기, 수만 킬로미터를 달린 두 발 이제 그 여정이 끝났다. 3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대사 은퇴 이후 박지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퍼거슨 감독을 비롯한 메뉴 구단이 박지성을 단순한 전 선수가 아니라 클럽의 역사를 함께 만든 진정한 레전드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박지성은 이 역할을 통해 메뉴와 아시아 팬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클럽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박지성은 EFO와 FC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세계 축구 행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선수 시절 보여준 헌신과 지성이 은퇴 후 축구 행정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축구의 아이콘에서 세계 축구의 일원으로 박지성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지성의 축구 철학 그 팀을 위한 삶일 헌신은 스타보다 팀이 먼저. 박지성의 축구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팀 우선주의다. 그는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를, 개인의 화려함보다 팀 전술의 완성도를 앞세웠다. 이는 단순한 겸손이나 겸양이 아니라 그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그에게 축구는 개인이 빛나는 예술이 아니라 11명이 하나가 되어 완성하는 조화로운 공연이었다. 저는 공격수가 아닙니다. 팀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골을 넣지 못해도 팀이 이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지성의 철학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내에서 그를 매우 특별한 선수로 만들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처럼 관중을 열광시키는 드리블이나 득점이 없어도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와 없을 때 팀의 전술적 완성도는 명백히 달랐다. 퍼거슨 감독이 중요한 경기마다 박지성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킨 것은 이 때문이었다. 노력 그 타고난 것이 아닌 만들어진 위대한 박지성은 자신이 타고난 천재가 아님을 언제나 인정했다. 나보다 재능 있는 선수는 수없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이 신념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타나는 습관, 부상으로 뛸 수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재활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나타났다. 폐활량 문제라는 선천적 한계를 체력 훈련으로 극복한 것은 박지성식 노력의 가장 극적인 사례다. 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조건을 의지와 훈련으로 넘어선 이 사실은 스포츠 세계에서 한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박지성은 그 질문에 삶으로 답했다. 3. 겸손 후 성공의 이면에서 빛나는 인품. 박지성이 팬들과 동료들로부터 받는 가장 큰 사랑은 그의 축구 실력 때문만이 아니다. 성공의 절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겸손함, 인터뷰에서 항상 팀을 앞세우는 자세, 후배 선수들에 대한 진심 어린 격려, 이러한 인간적 면모가 팬들의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진다. 특히 박지성이 보여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겸손함의 조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세계 최고 무대에서 활약하면서도 절대로 우쭐대지 않고 국가대표로 뛸 때도 화려한 대신 헌신을 선택한 그의 태도는 단순한 스포츠 정신을 넘어 삶의 자세에 대한 귀감이 되었다. 유산과 결론 후 박지성이 남긴 것들이 아시아 축구의 지평을 넓히다. 박지성 이전과 이후의 아시아 축구는 분명히 다르다. 그가 유럽 최고 무대에서 7년간 활약하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이후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클럽의 문을 두드릴 때 가장 강력한 선례가 되었다. 아시아 선수는 유럽에서 안 된다는 편견이 박지성에 의해 근본부터 흔들렸다. 그의 성공은 이후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황희찬 울버햄튼 등 후배 한국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자리를 잡는데 중요한 심리적, 문화적 토대가 되었다. 박지성이 열어놓은 길 위에서 후배들이 걷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유산이 개인의 기록을 넘어 구조적 변화를 이끌었음을 보여준다. 박지성 축구재단과 사회공헌 박지성은 은퇴 후 박지성 축구재단지 성파크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어린 선수들의 꿈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단은 유망 청소년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자신이 어렵게 올라온 길을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어 주려는 박지성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박지성은 YFC 집행위원 활동과 각종 축구 발전 위원회에 참여를 통해 아시아 축구의 제도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선수 시절의 헌신이 은퇴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지성에게 축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결론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지운 사람. 박지성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의학적으로 불리한 신체 조건,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자들, 그를 가로막은 장벽들은 분명히 실제했다. 그러나 그는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벽을 보며 더 열심히 달렸다. 결국 박지성은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아시아 선수 최초 CL 결승 선발 출전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들은 단순히 박지성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은 얼마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답이다. 박지성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재단 활동을 통해 후배 선수들의 멘토로서 아시아 축구의 얼굴로서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달린 수만 킬로미터의 궤적은 한국 축구 역사에 가장 빛나는 한 줄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박지성